네, 강의 시작하겠습니다. 확실히 오늘 개강하는 날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덥죠, 근데. 좀 더울 거예요. 이게 끄면 춥고 뭐 그렇습니다. 이렇게 겨울 되면 또 이렇게 약간 좀 힘든 게 있는데 하여튼 공부하러 모인 거니까 조금 불편한 점은 감수해 주시고요. 저희도 이제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이렇게 많으신데 지금 강의실도 한 강의실이 아니라 두 강의실 이렇게 열어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. 계속 가면 좋은데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게 좀 있습니다. 이게 공부라는 게 특히 이런 인적성 같은 경우가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씩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. 이거 혼자 해도 될 것 같은데? 뭐 이런 생각이요. 근데 이 인적성이라는 게 혼자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기 참 좋은 과목이긴 해요.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똑같이 드는 생각은 되게 안 느는데? 이 생각도 같이 들어요, 이게. 물론 이 인적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왜냐하면 감각이 제일 중요하니까요. 그리고 좀 아무래도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연구고 좀 더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이거를 같이 많이 좀 더 공부했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 생각을 좀 많이 하는 분들과 좀 같이 공부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빠른 길로 가는 그런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경우가 많죠. 암기 과목은 암기 과목 나름대로의 선생님이 필요하지만 인적성은 인적성 나름대로도 이제 선생님이 좀 필요한 게 있거든요. 하기 때문에 처음에 드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면 모를수록 더 그런 생각이 잘 들어요. 혼자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요. 근데 확실히 보면 끝까지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래요. 1월, 3월, 5월 뭐 이렇게 가다 보면 뭐 매달 이제 초에가 되면 확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있다가 조금씩 빠져나가고 근데 그러다 보면 또 끝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경우를 보는데 확실히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의 그 뭐 감각이랄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살아있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. 그리고 이제 혼자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면 계속 이제 꾸준하게 그 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겠지만 또 이게 사람의 이게 의지라는 게 참 꺾이기 쉬운 게 또 의지다 보니까 학원에 안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뭐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한 게 또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지가 꺾이기도 쉽다 보니까 그래서 강제성을 위해서라도 이제 계속 이렇게 정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부터 보자마자 잔소리해서 죄송한데요. 공부라는 게 좀 그렇죠. 뭐 어차피 또 우리가 하루 이틀 볼 것도 아니고 짧으면 2달, 길면은 이제 7월 우리 시험 때까지 보게 될 거니까. 일단 저하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테고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보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요. 지난달까지는 해서 저랑은 이제 논리추론 과목을 같이 공부하셨고 이번 시간부터는 추리 도시공간이라는 제목으로 저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. 어떤 과목인지를 간단하게 보면 이게 좀 그래요. 그러니까 이 NAT 시험이라는 게 언어, 수리, 그 다음에 언어도 이제 언어가 있고 또 언어 논리가 있죠. 그러니까 이거 이름도 그 국정원에서 뭐라고 이름 붙여주지는 않았고요. 그냥 1, 2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이름으로 치면 언어하고 논리추론 그 다음에 수리, 그 다음에 뭐 추리라고 이제 붙이기도 하고 공간, 뭐 도식,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체로 이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이 NIT 시험이 이제 시험 본 거는 3번 봤단 말이에요. 3번 봤는데 그 3번 보는 동안 과목 자체도 많이 바뀌었어요. 그전에는 암호, 독도법, 지도 읽는 거,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근데 이거가 그러면은 이게 아마 1회, NIT 1회 정도에는 암호 보는 법도 좀 나왔었고, 그래서 2회 정도에 암호 보는 법도 나왔었고, 그러다 보니까 암호 보는 그런 연습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, 우리가. 그래서 뭐 제가 강의한 건 아니지만, 그 암호를 되게 이제 암호론 해가지고 되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잘 하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암호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또 암호 푸는 시간도 같이 가져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. 그런 강의도 있었고 독도법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지도로 읽는 건데 뭐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잘랐다 이렇게 잘랐다 이렇게 잘랐다 이렇게 잘랐다 일로 쳐다봤다 일로 쳐다봤다 이 중에서 아닌 거 하나가 뭐냐 뭐 이런 걸 찾는 그러니까 등고선이 막 이렇게 있고요. 등고선도 있고 뭐 이런 식의 과목도 있었고요. 그러다가 이게 2회였는데 작년 3회에는 또 이런 건 안 나왔어요. 아무도 안 나왔어요. 그러더니 도식
추리라고 할 만한 것 중에서 또 새로운 도식 추리 유형을 또 만들어내요. 그 이제 혹시라도 그 상담을 좀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서 갔다가 두 번 갔다가 또 올라가고 하나 둘 갔다 다시 올라가고 하나 둘 셋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거나 사다리를 타는데 사다리도 막 이렇게 타는데 가든 중간에 또 뭔가 이렇게 룰이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뭔가 룰이 바뀌어 다시 일로 간다 뭐 이런 식의 뭐 이상한 사다리를 타게 하는 그런 것들도 좀 나오고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라는 곳에서 이제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. 이런 식의 이제 아무도 나오고, 이런 식의 도식 추리라고 할 만한 이런 것도 나오고. 근데 이게 도식 추리라고 이름을 붙인다 해도 도식 추리냐? 라고 물어보면 또 그게 도식 추리라기보다는 약간 공간에 가깝지 않나? 이렇게 볼 수도 있고, 도식이 맞기도 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.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NIIT라는 게 이 시험 자체가 무슨 과목이다. 그래서 뭐가 몇 문제 나오고 뭐가 몇 문제 나온다라는 거를 작년에 그랬고 재작년에 그랬고 이거는 뭔지 알 수 있지만 올해 또 어떻게 나올지는 또 모르겠어요, 이게.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강의를 할 때에도 여기에서 NIT는 2번밖에 안 본 거기 때문에 무슨 과목이, 무슨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. 라고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과 이제 일반 사기업에서 보는 혹은 이제 공기업에서 보는 NIT와 비슷한 GSAT죠. GSAT, 뭐 DCAT, 뭐 HMAT, 뭐 이런 식의 그런 사기업 그런 과목들도 같이 공부를 해야 하며 그리고 NCS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조금씩 보면 좋겠고 이러면서 되게 많은 유형을 연습을 했었어요. 근데 그 많은 유형에서 벗어나는 문제도 당연히 아까 봤던 그 두 가지 유형은 좀 벗어나는 문제이기도 했고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이제 당연히 우리는 강의를 하고 나면 평가를 적나라하게 봤죠. 그러니까 이번에 뭐 강의를 들었었는데 시험을 봤는데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됐다 안 됐다 이제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나중에 평가를 받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게 나왔다. 그러니까 학원에서 맞추지도 못했다. 그러니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 우리 괜히 돈 벌었다.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게 이게 시험이 아직 정착이 안 된 시험이다 보니까 또 그건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제 사회시험을 볼 텐데 그때 어떤 새로운 유형이 나올지는 또 몰라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욕을 막 그렇게까지 먹지 않은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식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에 관한 기본기가라는 건 좀 있어요. 기본기라는 걸 좀 탄탄하게 해두면 그래서 아까 이제 했던 그 사다리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뭐 전개도나 이런 걸 봐야 되는 문제였는데 그렇지만 사다리는 어려웠지만 전개도 보는 데서는 좀 도움이 됐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적응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.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빨리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다. 이렇게 일단 미리 말씀을 드려요. 이 국정원이라는 곳이 아무래도 이제 좀 그렇잖아요. 다른 어떤 사기업보다는 좀 더 뭔가 이렇게 인적성이라는 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약간 센스 좋으신 분들, 머리 좋으신 분들 이런 거를 이제 뽑는 거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하여튼 그 센스 좋으신 분들 이걸 뽑는 거는 맞긴 맞는데 근데 이제 그런 센스 이런 것이 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잖아요. 괜히 이렇게 이런 얘기는 한번 국정원이 이렇게 까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. 여기서는. 그래서 뭐 이게 뭐 달다가 뭐 이렇게 문 안에서 잠그고 있고 오빠 부르고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거든요. 여기서는. 그렇죠. 이거 봐 분위기 싸하잖아요.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 되게 뭔가 이렇게 고도의 약간 그 전략 전술 뭐 이런 게 좀 필요한 우리가 이제 직업으로 가게 되잖아요. 제 친구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국정원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아. 왜 이제는 더 이상 다니면 피 묻혀야 될 것 같아.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어가는 측면이 있어요. 근데 얘하고 얘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분위기예요. 얘네들이. 이것들은 또 문제수가 좀 바뀌거나 하는 측면이 있지만 계속 3년 내내 나오고 있는 그런 유형이고 또 다른 기업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도 계속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저희들 입장에서도 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뭐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강의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자꾸 처음에 이제 시작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약간 이제 변명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제 다양한 유형들을 접하면서 우리 기본기를 좀 이렇게 쌓아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자는 얘기죠. 이름도 그렇잖아요. 추리 공간 도식 뭐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과목으로 얘기한다는 사실 자체도 약간 조금 무리가 있긴 하지만 자 그럼 이제 약간 이렇다고 치고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이번 시간 그러니까 화요일 이 시간에 이제 앞으로 8번을 저랑 만나게 될 텐데 그 시간에 뭘 준비할지는 대충 이렇게 약간 체계화시켜서 말씀드릴게요. 그러니까 합의 유형을 말하는 건데 일단은